여러 해 전 남편과 이별하고 현재 혼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요즘 정말로 즐겁게 듣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일도 거의 없어 보였는데 이런 세계를 알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해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다 보니 어쩌다 사연 주인공과 공감하게 되기도 해요. 어쩌면 나도 누군가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번 들을 때마다 언젠가 나도 한 번쯤 이야기를 보내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기가 어려웠고 제 경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을 타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사연을 겪고 이야기를 제보하는 분들로부터 용기를 얻어 나도 결국 그런 경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당시 큰 충격 덕분에 설명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써보겠어요. 젊은 나이의 남편과 저는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함께 열정 가득한 일들을 해오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그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가정이었고 남편은 배운 게 없고 소유한 것도 없었지만 매우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좋은 집안 환경이라면 분명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남아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단호하게 도시로 올라왔고 가전일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저와 마음이 통하고 결혼했습니다. 월세 아파트에는 변화에 부족한 살림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름다운 아이를 두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나 둘 다가 힘든 가정 환경 탓에 힘들었으나 아이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처럼 많은 바램들을 가졌습니다. 식사나 옷이 부족했더라도 우리 유일한 아들은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도록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러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를 위해 함께 싸워왔습니다. 남편은 폐업한 작은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그의 노력을 응원하며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남편의 노력과 도전 정신을 보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되고 나서는 더욱 바쁘고 어려워졌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며 그 결과로 사업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도와야 했고 어린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공장에서 남편과 함께 힘들게 지내며 성공의 길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아들에게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어 아이를 과대평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잠시 있던 동안 장난을 쳤지만 전기에 감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해당 아이를 보험하던 분이 돌아와 큰일은 없었지만 그날의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 단지 8살이라 크다고 여겼던 아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자신감을 잃었고 평생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그 노력 속에 아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슬펐습니다. 그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었고 나중에 추가 직원 고용으로 일이 계속될 거라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으로 돌아와 어린 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지내다 보니 내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공장을 경영하며 겪은 어려움과 노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IMF 위기로 인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생 끝에 키운 공장이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저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사장 이름표를 달고 있더라도 저희는 갑에게 의뢰를 받는 하천 공장일 뿐이었고 대기업들이 도산하는 시기에 저희와 같은 소규모 공장들은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주변 공장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는 것을 보며 우리도 언젠가는 차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공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공장을 살려야 한다며 전 재산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 우리는 모은 재산과 집을 처분하고 고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죄송했지만
남편을 믿고 견디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 부부가 바쁘게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그는 학교도 안 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들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말했죠. 엄마, 나는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가 없어. 우리 집은 이제 망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헤메이는 로맨스 작품 속 주인공들의 사연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장이나 맥락이 현대사회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주제나 내용의 이야기를 원하실 경우에도 알려주세요.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취업난 속에서 허무해 보이던 아들은 열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당한 학력으로 들어간 학교에서 취업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끔 면접을 보러 나가는 것 같았지만 소식이 없었고 결국 아들은 남편의 일을 이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일을 이어받아도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그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물려받더라도 스스로 일어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장의 아들인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해 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임승차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들은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핸드폰 대리점과 중고차 딜러 등 여러 직종을 시도했지만 아들이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돈 문제로 집에 도움을 청할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기를 꺼려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라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는 적당히 도와주며 아들이 어서 정신을 차리길 바라며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 상대를 집에 데려왔어요. 하지만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우리 마음에 쏙 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잠시 쉬고 있는 예비 며느리는 순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학창시절이 편안하지 않았는지 유급을 당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죠. 아들의 얘기를 유추해보면 어떤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몰랐어요. 남편도 이야기에 의문을 가지고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며 말렸어요. 아버지, 그게 다 예전 얘기일 뿐이고 지금은 정말로 진심으로 살고 있어 라는 아들의 말에 남편은 더욱 걱정했죠. 아무리 철곱이 없어도 사람은 본성대로 변하지 않아. 길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별해라는 말을 남편이 했을 때 아들은 분개했어요. 아버지,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진짜로 제가 원하는 것은 전혀 모르지 않나요? 왜 항상 이렇게 나를 위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알고 해주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나를 낮추시는 거죠? 싶었죠.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기 어려우므로 일부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은 결국 유산을 포기하고 며느리를 선택했고 남편은 처음에 아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금전적인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서서히 변화하고 아들 내외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사는 남편이 공장 문을 닫은 후 함께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거 여자의 남편이 한 결정에 놀라웠지만 이제는 쉴 시간이다. 여자는 남편의 결정을 이해하며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다. 그러나 행복한 노후를 앞두고 남편은 갑자기 병을 얻었다. 말기암은 천천히 남편의 몸을 퍼뜨리고 수술조차 소용이 없었다. 병원은 휴식을 권고했고 그 결정은 사실상 남편의 시한부 선고였다. 결국 남편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여자는 남편을 간병해야 했다. 남편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최종적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여자의 마음은 준비되었다. 아들은 오랜만에 여자를 찾아왔다. 남편이 입원한 이후에는 아들 부부로부터 연락이 드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한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알기 때문이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가며 아들을 아내를 찾아와주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계시네요. 요새는 의식이 많이 흐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하여 그냥 물러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건가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죄송해요.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너희들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해한다. 그래도 너희가 왔으니 아버지가 기뻐할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나면 뵙고 싶어요. 마리아, 오늘은 바빠서 머뭇거렸어요. 사실 엄마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소한 일들에도 미루지 말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쓰셨다면 가족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아버지도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면 재산 문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나중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해 두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상속세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생길 일들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재산 문제나 세금 문제를 미리 해결해 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엄마가 처리하기 힘들다면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생전의 계획을 세워 문제를 미리 해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생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두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말고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부모님과의 소중한 대화와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생전의 힘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돈 문제보다는 가정 내 소중한 대화와 사랑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 간의 소중한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생전에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 해결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생전에 부모님과 소중한 대화를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해결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생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미리 해결해 둘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옛날처럼 공장을 운영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진 돈이라도 잘 지키고 계셔야 해요. 노준비도 하시고 나중에 병원비 걱정이라도 안 하실 거죠. 근데 차 끼고 돈 다 쓰고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그 돈으로는 엄마 당장 10년도 못 버틸 거예요. 글쎄, 아니,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요. 어차피 누구든 세금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누구한테 갈까요? 결국 외동아들인 나가 받게 될 유산인데, 그래서 그걸 미리 나한테 준다면 나는 엄마 다른 걱정 없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엄마의 생활비를 챙겨드리고 노후 준비를 도와줄 수 있어요. 원래는 자식 앞으로 명의 돌린다고 해도 돼요. 용돈 명목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권리는 엄마에게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아직 아버지가 계신데 명의는 좀 더 천천히 해도 돼요. 아이고, 엄마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나는 전부 엄마 걱정 때문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없는 사이에 이것저것 처리를 하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잘못하면 벌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전에 현금 같은 건 미리 준비해야 해요.
처분 후 땅 같은 것은 나와 손자에게 돌려나누면 엄마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엄마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도 몇만 원인 돈이 나오는데 엄마는 그로 인해 충분한 생활비를 가질 수 있다. 원래 돈이 많은 가정은 세금 감면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엄마 아버지는 지금까지 너무 순진하게 살았다. 저희는 정말 다른 욕구가 없다. 나도 세금이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아들의 이유로 남편의 유산을 미리 처리하고 싶다고 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미 돈 문제부터 이야기하려니 속상했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면서 남은 나를 챙기겠다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들 스스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충분히 용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것에 죄송한 마음에서 제 노후 계획을 계획해준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처음에는 그 정도로까지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아들의 이해를 받아들이고 아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남편과 상의해보고 싶었지만 의식이 희미한 남편과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의 계속된 재촉으로 인해 저는 아들이 남편의 것을 조제하기 위해서 유산을 미리 정리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저는 그런 아들에게 남편의 도장과 통장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고 아들은 절세를 위해 저 대신 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남편의 간병 때문에 다른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며느리의 계획을 잠시 잊고 있었고 그 후 얼마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를 두고 먼저 떠난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저는 그래도 예상보다 오래 버텨준 남편에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병을 얻고도 제 걱정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정작 아픈 것은 자신인데도 다 늙어서 늙은 남편 병수발 뜯느라 무슨 고생이냐며 제게 미안해하곤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섭섭하기는커녕 아무리 간병이 힘들더라도 남편이 살아만 있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결국 버티다 먼저 떠나게 되니 그 충격이 여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은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이 저 혼자였다는 게 더 괴로웠죠. 새벽녘 남편이 숨을 거두는 사이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저 혼자였습니다. 늦은 새벽에 남편이 갑자기 호흡이 멎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긴장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늦어서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그 정도 상태가 되었을 때는 거점이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먼저 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남편이 아들을 보지 못한 채 떠나간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는 했지만 그 새벽에 아버지가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아들로부터 소식이 없어서 불안해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일까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혼자 남겨두고 아들 집에 가볼 수 없었고 가능한 일은 빈소를 지키며 계속 전화를 걸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의 전화 끝에 결국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우야, 넌 왜 전화를 안 받아 내 문자를 못 보았니? 미정도 그래. 너랑 둘 다 무슨 일 있지? 아, 이제 제발 전화를 멈춰 주세요. 뭘 했다고, 진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나한테 나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 아무튼 안 올 거니까 그만 좀 해달라고 전화를 끊을 거다. 진우야, 진우야. 설명 없이 이렇게 전화를 끊는 아들의 태도에 당황스러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모습을 보며 나는 아들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이 떠나던 날에도 연락이 없던 아들과 며느리의 속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자식의 사정을 이해해 보려 애를 쓰고 섭섭해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하나뿐인 자식이 우리를 이렇게 배반했다는 것을 남편이 돌아가서야 깨달았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고 남편의 장례식을 외로이 치러야 했다. 상주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남편이 걱정 없이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참아야 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아들은 오지 않았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의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주소가 맞으면서 눈에 띄는 흔적이 없는 빈집을 보며 저는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 집에 살던 가족에 대해 아시나요? 어린아이 한 명과 부부가 살았었지요. 아, 그 집을 아세요? 이사를 간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 살았는데 마침내 좋은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셨다더군요. 부자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놀라곤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사를 갔을까요? 경비 아저씨께서 말합니다. 그 집에 살던 분들이 벌써 이사를 가셨어요. 예쁜 집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얼마나 서둘러 집을 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이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할 수 없어서 제가 살았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며칠 지난 후 다시 찾아가 보니 제 집 또한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과 짐도 사라져 있었죠. 남편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했어요. 그 상황에 대해 궁금해졌고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드물게도 제 짐을 몇 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사를 나가신 분의 부모님 대신 처리하신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이 모두 처리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음 주엔 더 없는 집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아, 이미 나중에 찾아볼 거라고 짐을 보관해 놓았던 것이 있는데 무언가 가져갈 것이 있나요? 관리실 직원은 다른 사람의 일로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 별다른 설명 없이 내게 거의 쓸모없는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내 돈 가치는 몇 안 되었으며 그 가방 안에는 몇 개의 남편과 나의 추억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 어릴 적 찍은 사진들과 몇 장의 편지, 그리고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가짜 진주 목걸이가 전부였어요. 결혼식 때 보석이 없어서 남편이 미안해하며 사준 것이었는데 그때는 사치스러운 가짜 진주였는데도 미소를 짓곤 했었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것이 가짜임을 알고서도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마지막 호의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남편과 나의 추억이 담긴 이 잡동사니 몇 가지만 남기고 떠난 것을 보며 나는 경악스럽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 속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지금 내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좋은 상황이면 지인들에게 부탁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며 나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게다가 막전에 남편이 죽고 내 정신이 혼미해져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다. 경찰서에 갔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도움 방법이 없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가져가고 집을 팔아 나를 쫓아내었으니 돈도 없고 한복판에 남겨졌다. 아들에 대한 소식도 알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들은 도와줄 수 없다. 미성년자일지라도 개인정보를 바로 공개할 수는 없고 가족 사이에서는 소송도 어렵다. 일단 우리가 아들에게 연락을 해둘 거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아들의 거주지는 내가 알 수도 없다. 친아들을 고소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보라고 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찾겠어? 경찰은 시설을 소개해 줄 거라고 했지만 그런 도움은? 거부감이 있었고 그저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없는 돈으로 며칠 동안 몰텔에서 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몰텔비도 너무 비싸고 불편해서 이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지만 돈도 없고 보증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허름한 집들이 모여 있는 달동네로 올게 되었어요. 산꼭대기로 오르다 보니 그곳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집들이 많아서 당장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텔보다는 마음이 편안했죠. 겨우 찾은 집에서 다음 날 생활비라도 벌려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몇 일 동안 벌어진 충격적인 일로 인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지만
몸을 움직이니까 점점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핸드폰이 방전되었고 꺼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아들에게 전화 걸려고 했던 탓에 꺼진 모양인데 충전기가 없어서 충전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락할 곳은 없지만 혹시 아들이 연락을 줄까 기대했고 급히 충전기를 사러 나갔어요. 핸드폰을 켜봤더니 몇 분이 지났는지 충전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아들일까 했지만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달동네 집 주소를 알려주고 변호사를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내게 준 서류를 보고 나는 잃었던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뒤 사모님 집 주소로 보내줄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이사를 가셔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들에게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재산을 이미 다 챙겼다면 이 유언장은 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니 밀리스는 이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유언서가 어찌 유용할까요? 아들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모든 것을 자기 앞으로 가져갔다고 하던데 제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겨서 그러고요. 남편이 죽자마자 사라져 버렸어요. 경찰이 도울 방법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종이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이것이야말로 법적인 권한입니다. 유언서를 공증받았다면 상속권은 사모님이 우선적이라는 점이죠. 그 아들이 가져간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호사가 제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믿고 그의 지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말한 친족 상속 이야기 때문에 돈을 찾을 힘이 없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남긴 유언서 덕분에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구해주신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들과의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오랜만에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나를 법정에 세웠다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엄마 그 나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욕심 버릴 때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언제까지 자식 발목 잡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욕심이 나시냐고. 너 이놈아 대체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냐. 그동안 너와 나 키우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그거 고마운 줄은 모르고지 부모 모른 척하고 지혜미 재산을 다 훔쳐가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실까. 너 이러다가 정말 벌 받는다. 그래봤자 엄마 재산 다 못 챙겨가요. 이런 거 해봤자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하면 엄마 그 돈 다시 다 뱉어내야 한다니까. 나도 고소 준비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끝까지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희망을 전부 지우게 되었습니다. 내 배로 낳고 기른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지, 자식 농사를 완전히 잘못 지었구나 싶은 생각에 평생 노력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전부 헛수고로 느껴졌었죠. 그 와중에도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은 변호사 하나뿐이었네요. 그래도 변호사님은 그런 제가 안타까우신지 저를 다독여주시고 제가 아들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주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공증을 제대로 받은 덕에 아들이 말하던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결국 저는 아들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전부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제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믿고 그의 지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말한 친족 상속 이야기 때문에 돈을 찾을 힘이 없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남긴 유언서 덕분에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구해주신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들과의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오랜만에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매우 복잡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으며 그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겼고 그것이 무척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내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찾아와 사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돈에 미쳐서 정신이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돈을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엄마, 우리 아들이 걱정돼요. 부디 조금만이라도 남겨주세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 할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그 아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며 자식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우리 부부의 잘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끊은 뒤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이용해 실버타운에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보안과 시설이 좋아 돈을 쓴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없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모든 일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랑스럽고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지원이 되지 않는 저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편을 만날 때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